안녕하세요. 패널소리스트의 김 법무사입니다. 여러 사람들께서 질문이 많으세요. 사법시험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어느 쪽이 더 실력이 좋습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 거예요. 사법시험 변호사, 로스쿨 변호사 되기 위한 과정,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폐지됐지만 예전에 사법시험 변호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보통 대를 나오죠. 그래서 각 대학의 아마 하이클래스는 아마 법대가 가장 높을 거예요. 수능이. 예외적으로 경영이 높은 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가 높고 그 다음 경영.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보통 한 3년에서 5년이라고 하지만 아마 이것보다 약간 더 걸릴 수가 있어요. 3년이나 5년이 또 지나가면 수험생활이 더 길어지면은 좀 내가 뭐 부족하지 않나 너무 창피한데 가지고 일종의 수험기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통상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법시험을 하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죠. 나름 자기가 탑클래스고 우등생이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사법시험에서는 뭐 1차도 몇 번씩 떨어지고 그다음에 2차도 몇 번씩 떨어지고 겨우 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자기 성찰이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구나.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살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나는 돌대가리인가. 많은 사람을 약간 고개 숙이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3년, 5년, 5년, 7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꿈에 그리던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합니다.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하면은 별정 공무원이 돼요. 공무원. 별정직 5급에 준해서 1년차 5급, 2년차 4급에 준해서 대우를 받죠. 그래서 급여도 나오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도 부담하고 별정직 공무원이랑 일반직 공무원이 점이 일반직 공무원은 뭐 처분 보장이 철저하게 되지만 별정직 공무원은 그런 게 없어요. 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라든가 일정한 의무를 위반했다 하면 바로 잘리죠. 바로 제재 조치를 받고 1년차 정규가 과정을 거치고 2년차부터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 15로서의 실무 수습을 하고 사법연수원생 2년차는 별정직 4급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원행시를 합격해서 5급 법무관보다도 직급이 높죠. 그리고 이제 검찰청에서 실무 수습을 받고 검찰 15로서 사도 하고 피의자 신문도 하고 이 경우에도 2년차는 4급에 준해서 대우받기 때문에 행정고시 법무행정을 거쳐서 법무관으로 임명되신 보다 높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변호사 실무 수습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면은 연수원을 수료하면 이제 변호사로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스쿨 변호사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리트라는 시험을 보지만 이 시험은 법학 과목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하면 로스쿨 입학생이 법에 무지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기초법학부터 가르치죠. 기초법학부터 연수원 1년차 교육까지 모두 배워야 하기 때문에 로스쿨 교육이 엄청나게 빡셀 거예요. 아마 예전에 사법시험 시절 1년 법학과 포함해서 약 10년에 걸친 교육과정을 약 3년으로 압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은 엄청나겠죠.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하면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를 끝내면 변호사로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스쿨 변시 1회, 2회, 3회나 그때는 로스쿨 변시 합격률이 80%, 90% 했고 변호사 1, 2, 3회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뭐 80%, 90%에 달했기 때문에 누구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합격률이 50%, 2019학년도가 아마 합격률이 평균 50%가 나왔을 거예요. 간신히 50%를 넘겼는데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로스쿨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전에 차라리 로스쿨을 입학할 때 법학 시험도 봐가지고 자기 자신이 법학에 대한 적성, 법학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그 리트 시험보다 그냥 법학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직접적으로 법학 시험으로 평가를 해서 입학생을 뽑으면은 그래도 약간 그 적성에 맞지 않는지 평가할 수 있어서 더 좋을 텐데 그런 점은 아직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법학을 사전에 공부를 해보세요. 그만 공부하지 말고 법학도 한번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고 성향에 맞으면은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고 로스 공부를 계속 하시면 되고 실제로 법학을 해봤더니 뭐 내 성향이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2년 동안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아마 1년에 부적으로 무료 봉사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 출신 변호사께서 그거 연수원에서 그 월급 몇 푼 받고 매년 그 내가 받은 이상의
시험을 하는 것 같다 약간 불평을 하는 적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무슨 얘기냐면 레드의 전쟁 한번 들어보셨나요? 유튜브에서 어느 스쿨 출신 변호사님께서 뭐 시충, 로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해요. 시충,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마 스쿨 도입했을 때 시생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 있어요. 법률에 관한 신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로키 사시충 그런 얘기가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시충은 그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을 일컬는 말이고 로키는 스쿨 플러스 바퀴벌레의 준말로 로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얘기는 아마 첫방은 아마 시생들이 먼저 날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냐면 로스쿨 재학생들은 그렇게 도발을 할 이유가 없죠. 로스쿨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변호사 합격만 하면 로스쿨 입학이 곧 변호사 자격을 보장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 사시생들에게 도발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그런데 사시 준비생 입장에서는 또 그때 준비생 입장이었죠. 준비생 입장에서는 법시험 1000명을 뽑다가 이제 로스쿨을 유입하면서 로스쿨로 생각보다 많이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 수를 500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300명, 그 다음에 또 200명,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50명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갈수록 트라이는 높아만 지죠. 반면에 스쿨은 만 하면은 누구나 다 변호사 자격을 주고 이 두 제도 사이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겠죠. 아마 시생들이 먼저 도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거기서 그 유튜브 로스쿨 변호사님이 말한 그 시충과 로키 지금은 그 사시 준비생들은 법원 공무원도 가고 취업도 하고 법원 행시도 붙고 행정고시도 붙고 스쿨도 진학을 하고 지금은 아마 잘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끝으로 이들의 실력이 어떠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로스쿨 출신이라고 실력이 없고 사시 출신이라고 실력이 엄청 높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사건의 성질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사건들이 있죠. 예어금, 물품대금, 임금 청구, 보증금 반환 같은 소송 같은 경우에는 누가도 열심히 하느냐 따가지고 승패가 소송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실력 차이를 두지 못하죠. 그런 소송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다 더 난이도 있는 사건이라든지 그런 성질의 사건이면 몰라도 그 사건에 한해서는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해 주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